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 민재는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강남의 좁은 골목을 터벅터벅 걸었다. 심장이 쿵쾅대며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숨을 내뱉었다. 태윤이 옆에서 씩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민재야. 걱정 마. 우리 집에서 며칠 묵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태윤의 밝은 목소리는 민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태윤은 민재의 오랜 친구로 언제나처럼 그를 구원하러 나타난 영웅 같았다. 하지만 민재는 알지 못했다. 태윤의 집.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준혁이라는 남자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민재는 23세. 부산에서 상경한 지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꿈꿨던 사진작가의 길은 치열한 경쟁과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그를 집에서 쫓겨나게 했다. 넌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 아버지의 차가운 말은 아직도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려 애썼지만 결국 부산을 떠나 서울로 도망쳤다. 태윤은 그런 민재를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윤의 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녹슨 철문, 그리고 복도에 쌓인 오래된 신문지 냄새. 민재는 태윤을 따라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골랐다. 형이 지금 집에 있어. 좀 무뚝뚝한데. 좋은 사람이야. 태윤이 문을 열며 말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 서 있던 준혁이 그들을 맞았다. 준혁은 28세.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재를 훑었다. 태윤이 친구.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한 기분을 느꼈다. 준혁의 시선은 마치 그의 속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네. 안녕하세요. 민재라고 합니다. 민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잘 지내라. 준혁은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태윤이 민재를 보며 웃었다. 저러지 마. 형. 민재 겁먹었잖아. 하지만 준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민재는 그 순간 준혁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호기심일까? 경계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그날 밤 민재는 태윤의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집, 낯선 냄새, 그리고 준혁의 존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윤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두운 거실에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잠 안 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재는 화들짝 놀랐다. 준혁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맥주 캔을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달빛에 비쳐 더욱 깊어 보였다. 민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좀 낯설어서요. 준혁은 소파 옆에 앉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태윤이 말해줬어. 내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났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태윤이 어디까지 말했을까? 자신의 비밀, 자신의 상처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냥 좀 복잡해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민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준혁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내가 게이라는 걸 가족에게 말했을 때 다들 날 외면했지.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준혁이 게이였다고. 태윤의 형. 저 강렬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고통과 진실이 뒤섞여 있었다. 태윤은 몰라. 준혁이 말을 이었다. 아직도 몰라. 내가 얼마나 숨기고 사는지.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준혁의 이야기가 가져올 파장에 두려움을 느꼈다. 왜 저한테 말하는 거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고도 따뜻했다. 너한테서 나를 봤거든. 그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어. 민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무언가를 실행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혁의 말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새로운 가능성과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태윤의 집에서의 며칠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준혁의 계획. 그 비밀스러운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재는 그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태윤의 방에서 눈을 떴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준혁의 말이 밤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어.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그리고 위험한 계획이 숨어있는 듯했다. 태윤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야. 민재. 일어났어. 형이 커피 사왔으니까 와서 밥 먹어. 그의 밝은 목소리는 민재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하지만 부엌으로 나가자. 준혁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에 민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준혁은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모습은 어젯밤의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잘 잤어. 준혁이 신문을 내리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민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태윤이 건네준 토스트를 물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준혁에게로 향했다. 준혁은 민재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뭐 할 건지 생각해봤어. 서울에 온 김에 좀 돌아다닐까? 태윤이 끼어들었다. 오, 좋지. 민재, 우리 한강 가자. 자전거 타고 바람 쐬면 기분 풀릴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혁의 의도가 궁금했다. 그는 정말 단순히 친구의 친구를 챙기려는 걸까? 아니면 어젯밤의 대화가 이어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가을은 한창이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과 강물에 비친 햇빛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었다. 태윤은 자전거를 빌리러 갔고 민재와 준혁은 잠시 강변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며 민재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 여기 오니까 좀 나아.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근데 아직 좀 혼란스러워요. 그는 준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젯밤에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준혁은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민재야. 넌 내 자신을 얼마나 받아들였어? 그의 질문은 날카롭게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부산에 있을 때 제가 게이라는 걸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 그 순간 태윤이 자전거를 끌고 돌아왔다. 야, 준비됐어. 가자. 준혁은 민재에게서 손을 떼고 미소를 지었다. 가자. 민재. 오늘은 그냥 즐겨.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준혁의 말과 행동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저녁. 태윤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다. 민재와 준혁은 아파트에 단둘이 남았다. 민재는 어색한 분위기에 긴장했다. 준혁은 맥주를 꺼내며 말했다. 민재. 나랑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민재는 심장이 쿵쾅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너처럼 가족에게 커밍아웃했어. 하지만 태윤은 아직 몰라. 내가 게이라는 걸 알면? 태윤이 날 어떻게 볼지 두려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고통이 묻어났다. 민재는 그의 말에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게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민재는 그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계획이죠?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너도 함께 할 건지 지금 결정해야 해.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준혁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꿈일까?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준혁의 눈빛은 단호했고, 민재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과 닮은 상처를 보았다. 그는 알았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의 순간이라는 것을. 민재는 준혁의 말에 숨이 막혔다.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났다. 준혁 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맥주캔을 내려놓고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재야,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숨고 도망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의 말은 단단했고 민재의 가슴을 강하게 쳤다. 하지만 그 단단함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 계획이 뭔데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게이, 레즈비언, 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걸 넘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열정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위험도 있고 돈도 필요해. 그리고 용기가 제일 필요해. 민재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한국에서. 그는 부산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친구들의 냉담한 시선, 가족의 외면. 그 상처는 아직도 그의 가슴에 생생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야.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한 게 있어. 자금, 사람들, 그리고 한 가지 큰 계획. 그는 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너 사진작가였지? 내 재능이 필요해. 민재는 당황했다. 제 재능이요. 저 사진은 그냥 취미로. 그는 자신의 꿈이 무너진 순간을 떠올렸다. 서울에서의 실패. 끊임없는 거절. 하지만 준혁은 단호했다. 너 사진 봤어. 태윤이 내 작품 보여줬거든. 넌 사람들의 감정을 포착할 줄 알아. 우리가 만들 공간. 그걸 세상에 알리려면 내 사진이 필요해.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실패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실패할 수도 있지.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해.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떠올렸다. 준혁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혁과 긴 대화를 나눴다.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대학 시절 사랑했던 남자와의 이별, 가족의 외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했다. 내가 태윤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한 건 태윤이 날 미워할까봐 두려워서야. 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저도 부모님한테 말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어머니는 울기만 했고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서 서울로 왔지만 여기서도 혼자였어요. 준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재. 그 순간 민재는 준혁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낯선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준혁의 손은 강했지만 부드러웠다. 민재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손을 뗐다. 저 생각해 볼게요. 준혁 씨 계획에 대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 서두르지 마.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그의 말은 무거웠다. 민재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준혁의 눈빛에서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다. 다음 날 태윤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민재와 준혁이 어색한 분위기에 있는 것을 눈치챘다. 뭐야? 너희 둘 무슨 일 있었어? 태윤이 웃으며 물었다. 민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냐. 하지만 준혁은 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윤아. 나중에 얘기할 게 있어.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준혁이 태윤에게 커밍아웃 할 건가? 아니면 그의 계획을 털어놓으려는 걸까? 민재는 자신이 준혁의 비밀에 깊이 얽히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몰랐다. 민재는 태윤의 집에서 보내는 날들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 준혁의 계획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안전한 공간, 퀴어 커뮤니티, 그리고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일. 그 모든 것이 너무 거대하고 동시에 너무 위험해 보였다. 민재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 그 간절함은 그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어느 날 오후,
태윤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 준혁은 민재를 거실로 불렀다. 민재. 그나 가자. 보여줄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준혁의 손짓에 이끌려 따라 나섰다. 그들은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 끝에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다. 여기가 뭐예요? 민재가 물었다. 준혁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내가 준비한 공간이야. 안으로 들어가자.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쌓인 바닥, 오래된 전등, 그리고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그 공간이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듯했다. 여기를 퀴어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곳. 민재는 놀라움과 의문이 뒤섞인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이런 곳을 어떻게요? 돈은? 그리고 사람들이 올까요?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돈은 내가 몇 년 동안 모았어.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지. 하지만 아직 부족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그는 민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내 사진으로 이곳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진. 민재는 가슴이 뛰었다. 그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니?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사람들이 싫어하면요? 비난하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비난받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숨어야 해. 넌 그걸 원해.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부산에서 도망쳤던 순간 가족의 차가운 시선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용기가 부족했다. 저 생각해 볼게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민재. 하지만 곧 결정해야 해. 시간이 없어. 그날 밤. 민재는 창고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혁의 꿈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오래된 사진들을 보았다. 부산의 바다, 서울의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그의 사진에는 언제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혁의 말이 맞았다. 그의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다음 날, 태윤이 민재에게 물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민재는 망설였다. 태윤에게 준혁의 계획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준혁이 태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입을 막았다. 그냥 좀 고민이 많아서.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태윤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고민되면 나한테 말해. 우리 친구잖아. 그의 밝은 미소는 민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태유는 준혁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는 그 비밀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혁은 민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내일 몇몇 사람들을 만날 거야. 내 계획에 함께할 사람들. 너도 와. 민재는 놀라며 물었다. 그 사람들. 누군데요?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퀴어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사람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모두가 우리를 환영하진 않을 거야. 민재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혁의 계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이 가져올 결과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재는 자신의 선택이 그의 삶을, 그리고 준혁과 태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준혁을 따라 낡은 카페로 들어갔다. 홍대 근처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이블에는 4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그들의 표정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준혁이 민재를 소개했다. 이쪽은 민재. 사진작가야. 우리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민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소연이야. 잘 부탁해. 그녀는 27세. 레즈비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다른 이들도 자신을 소개했다. 민수. 트랜스젠더 남성. 그리고 지호. 바이섹슈얼 남성. 그들은 모두 준혁의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혁은 창고를 리모델링할 계획,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민재는 그의 열정에 압도당했다. 준혁은 단순히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민재. 내 사진으로 이곳을 홍보할 포스터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를 열고 싶어. 준혁의 말에 민재는 숨이 막혔다. 전시회요. 민재는 당황하며 물었다.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민재. 내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평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줄 수 있어. 민재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의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준혁과 함께 카페를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홍대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준혁 씨,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 넌 이미 충분히 강해. 네가 부산에서 도망쳐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재는 태윤의 집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는 준혁의 말을 떠올리며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그 사진들에는 그의 상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준혁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다음 날. 민재는 준혁과 함께 창고로 돌아갔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그 공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낡은 벽, 먼지 쌓인 바닥, 그리고 그 안에서 꿈꾸는 준혁의 모습. 민재는 셔터를 누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태윤이 집에 돌아오며 모든 것이 흔들렸다. 태윤은 민재와 준혁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다. 너희 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왜 자꾸 비밀스러운 거야? 태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당황하며 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태윤아. 앉아. 준혁이 결국 입을 열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준혁이 드디어 커밍아웃 하려는 걸까? 태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뭐야? 형. 갑자기 왜 그래?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나 게이야. 태윤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다. 태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형, 진짜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민재도 같은 길을 걷고 있어. 민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준혁이 왜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놓은 걸까? 태윤은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재. 너도.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끄덕였다. 태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이제야 말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태윤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태윤의 침묵은 민재와 준혁을 무겁게 짓눌렀다. 거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태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심장이 터질 듯했다. 준혁은 태윤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태윤아. 미안해. 이렇게 오래 숨긴 거. 태윤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다. 형.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내가 너를 비난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상처가 더 깊게 묻어났다. 민재는 태윤의 눈빛에서 고통을 보았다. 그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니야. 태윤아. 준혁이 급히 대답했다. 너를 믿었어. 하지만 내가 두려웠던 거야. 널 잃고 싶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준혁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준혁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상처를 감당해왔는지 깨달았다. 태윤은 한숨을 쉬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너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태윤. 나 부산에서 쫓겨난 뒤로 누구한테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태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너희 둘 다 내가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민재와 준혁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태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난 그냥 놀랐어. 그리고 좀 섭섭해. 하지만 너희가 깨이든 아니든 너희는 내 형이고 내 친구야. 그의 말에 민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태윤의 받아들임은 그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 하지만 태윤은 이어서 물었다. 근데 너희가 요즘 같이 뭘 꾸미는 거지? 그 창고 얘기. 그게 뭐야? 준혁은 민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태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준혁의 꿈, 퀴어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그들의 계획. 태윤은 놀란 눈으로 듣다가 말했다. 그거 위험하지 않아. 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위험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 태윤. 너도 우리랑 함께 할래? 태윤은 망설였다. 형.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너희를 응원할게. 그의 말은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태윤. 그날 밤 민재는 준혁과 함께 창고로 돌아갔다. 그들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재는 카메라를 들고 공간을 촬영하며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했다. 준혁은 그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내가 여기 있는 게 큰 힘이 돼. 민재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준혁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민재는 소연, 민수, 지호와 함께 다시 만났다. 그들은 창고의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민재는 그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벽을 칠하는 소연, 가구를 옮기는 민수, 그리고 웃으며 농담을 던지는 지호. 그들의 모습은 민재의 렌즈를 통해 생생하게 담겼다. 그는 그들의 웃음과 땀, 그리고 희망을 사진에 담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창고 근처에서 낯선 남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는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준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거야.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그들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리모델링은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재는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 이상이었다. 소연의 웃음, 민수의 단단한 손, 지호의 장난스러운 표정, 그리고 준혁의 단호한 눈빛. 그 모든 순간은 민재의 렌즈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다. 그는 자신의 사진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상상하며 셔터를 눌렀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창고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 낯선 남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느 날, 민재가 혼자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한 남자가 그를 따라왔다. 너희들 뭐 하는 거지?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심장이 쿵쾅대며 대답했다.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알아. 조심해. 민재는 겁에 질린 채 창고로 돌아갔다. 준혁은 그의 표정을 보고 바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자식들. 예상했던 일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 이 일은 위험할 거라고 했지. 그래도 계속할 건가?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 소영과 민수, 지호의 웃음, 그리고 태윤의 응원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계속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 민재. 며칠 후, 그들은 창고에서 첫 번째 커뮤니티 모임을 열었다. 소연이 초대한 몇몇 퀴어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민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을 찍었다. 한 여성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한 남성은 직장에서의 차별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민재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모임이 끝난 후 준혁은 민재를 따로 불렀다. 민재. 내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자. 다음 달에. 민재는 놀라며 물었다. 다음 달이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 지금이 기회야. 민재는 그의 말에 압도당했다. 전시회는 그의 사진을 세상에 공개하는 일이었다. 그의 정체성, 그의 상처, 그리고 그의 희망이 모두 드러날 순간이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준혁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곧 위협받았다. 어느 날 밤, 창고의 창문이 깨졌다. 벽에는 더러운 동성애자들이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다. 민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준혁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심해질 거야. 민재는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준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민재도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들은 낙서를 지우고 창문을 수리했다. 소영과 민수, 지호는 더욱 단단해졌다. 태윤도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형과 친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민재는 태윤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전시회 준비는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재는 밤늦게까지 사진을 편집하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지 고민했다. 그의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고통, 사랑, 그리고 희망의 기록이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민재는 초조한 마음으로 창고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각 사진에는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웃음과 눈물이 담겨 있었다. 소연의 단호한 눈빛, 민수의 따뜻한 미소, 지호의 장난스러운 표정, 그리고 준혁의 깊은 시선. 민재는 자신의 사진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다. 전시회는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다. 준혁과 소연은 지역 커뮤니티와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초대했다. 민재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떨리는 손을 숨겼다. 태윤도 그의 옆에 서서 응원했다. 민재, 내 사진 진짜 멋져. 사람들이 감동할 거야.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퀴어 커뮤니티의 친구들, 호기심 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몇몇 언론사 기자들까지. 민재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긴장했다. 한 기자가 그의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 사진들, 정말 강렬하네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나요? 민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거나 미소를 지었다. 한 여성은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사진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요. 민재는 그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은 그를 벅차게 만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시회 중간에 소란이 일었다. 몇몇 사람들이 갤러리 밖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들의 외침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준혁은 빠르게 나가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격앙되었다. 민재는 두려움에 떨며 태윤을 바라보았다. 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재. 우리가 함께야. 결국 경찰이 출동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하지만 민재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준혁에게 물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인가요? 준혁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민재.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이런 싸움도 각오해야 해. 전시회는 끝났지만 민재와 준혁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창고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키워갔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더 많은 이야기가 공유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사진으로 그들의 삶을 기록하며 점점 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재와 준혁은 창고의 옥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 씨,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제가 다시 꿈꾸기 시작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고마워. 민재. 너 때문에 나도 더 단단해졌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재의 가슴을 채웠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라났다. 태유는 그들의 곁에서 언제나 응원했다. 그는 형과 친구의 용기에 감동받아 자신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했다. 민재는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망, 그리고 진실된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